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2.3 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1호는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와 구금을 하고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실제 윤석열은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만나 MBC 등 언론기관을 장악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같은 포고령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계엄법에 따른 겁니다.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어떤 상황에 놓였을까? 뉴스타파는 군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2023 계엄 실무 편람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살펴봤습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는 보도처를 편성하고 산하에 보도검열단을 두고 언론 전반을 통제합니다. 검열 대상은 언론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연반과 음반반, 사이버 검색 대응반 등 하부 조직을 통해 사실상 국민 전체를 감시합니다. 영화 대본과 노래 가사, 공연 대본 등은 사전 검열 대상이고 카페와 블로그 등 인터넷 포털에 올린 글과 SNS, 개인 인터넷 방송은 사후 감시 대상입니다. 언론사는 더 혹독한 검열을 당합니다. 군인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보도 내용을 하나하나 검열합니다. 계엄 실무 편람에는 보도금지 사항을 36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정부 정책을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게 정당한 비판이고 어떤 게 비난인지는 전적으로 보도검열단이 결정합니다. 또 언론은 군 내부의 범죄 행위나 작전 지휘관의 무능 또는 작전 실패를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누군가 몰래 마약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한 사실도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 군, 정부 간 화합과 단결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계엄사령부가 내린 지시사항은 더 중요하고 자세히 다뤄야 합니다. 군의 작전 성공 사례와 무용담, 미담 등은 부풀려 보도해야 합니다. 계엄군에 대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체주의적이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할 발상 같아 보여요. 군에 대한 비난을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질서유지 행위가 통제가 잘 되고 있다. 이런 것만 홍보가 되게끔 하고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건 일절 못 나가게 이제 정보 통제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현실을 여론을 조작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그런 목적으로 좀 꾸며진 지침들이거든요. 우리 사회는 이미 계엄 상황에서 언론과 출판 자유를 제한할 경우 어떤 참상이 벌어질 수 있는지 경험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군인들이 언론 보도를 통제하면서 국민 대다수는 광주에서 벌어진 일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민주화항쟁은 1988년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진실을 규명하기 전까지 불순분자들의 폭동으로 잘못 각인되기도 했습니다. 또 전두환 신군부가 계엄법에 근거해 발표했던 보도지침은 언론을 철저하게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켰습니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부터 내란 숙의 전두환이 집권에 성공해 1981년 1월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전까지 15개월간 계엄사령부는 100만 건이 넘는 기사를 검열했습니다.
이 가운데 2만 9천 건의 기사가 보도지침 위반으로 삭제됐습니다. 보도지침을 거부한 기자 899명이 해직됐습니다. 지역 MBC 기자를 합치면 방송기자가 318명 해직돼 가장 많았고 중앙일간지 265명, 지방지 235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언론사 본연의 게이트키핑이라든지 아니면 아젠다 세팅이라는 것들이 원천봉쇄가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정보 전달에 있어서 자유로운 전달이 안 될 것이고요. 축소된, 소외된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견 형성이라든지 비판적 사고라든지 합리적 의견 교환 자체도 안 될 거고,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있었던 건강한 여론 조성 체계 자체가, 프로세스 자체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보도 검열은 국내 언론사뿐 아니라 외신 기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계엄 실무 편람 문건에 따르면 외신반이 별도로 편성됩니다. 계엄군은 외신 기자라도 보도 지침을 위반할 경우 비자를 취소하고 강제 출국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 계엄군은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 재판 당시 UPI 통신 등 외신 보도를 검열해 기사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바 있습니다. The fact that there are provisions calling for censorship of the media, not just foreign media, but media in general, I find it extremely, it runs against all ideas of what a democracy is, and extremely concerning, not just for the journalists in question, but for the people in general who have a right to know, a right to know what's happening in the country, whether it comes from Korean media or foreign media. So I think it is a clear violation of the law in general. 다른 나라들은 국가 비상사태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을까? 뉴스타파는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경우 1814년 영국과의 전쟁 와중에 사상 처음으로 계엄령을 선포했고, 남북전쟁 때는 링컨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3년간 계엄을 실시하는 등 지금까지 최소 68번의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하지만 계엄이 남용되는 것을 우려해 현재 연방헌법에는 계엄 관련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주 헌법에 근거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주가 5개 있지만 이들조차도 행정권이나 사법권,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및 표현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핸들이 미국 기자협회 사무총장은 언론의 자유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언론 자유는 미국 헌법 권리장전을 구성하는 10개 수정안 중 첫 번째 수정안에 의해 보장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는 경우에도 미국 국민의 언론 자유에 대한 헌법상 권리는 축소될 수 없습니다. 미국 기자협회는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언론 자유를 축소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할 것입니다. 프랑스와 계엄 상황에서도 언론, 출판, 집회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시민혁명 직후인 1791년 계엄법이 처음 제정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계엄이 선포된 적은 없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중에도 계엄령은 없었습니다. 프랑스 국방법은 계엄 상황에서 제한할 수 있는 시민의 기본권을 4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안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출판 및 집회만 예외적으로 금지할 뿐 국민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의사표시까지 제한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 계엄 상황이 발생해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정치적 자유권과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도 보장됩니다.
영국은 1714년 소요단속법을 시작으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국토 방위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국토방위법, 1939년 시민방위법 등 국가긴급사태법 등이 제정됐습니다. 영국은 2004년 이 같은 법들을 모두 정비해 국가비상관리법으로 통합했습니다. 영국의 국가비상관리법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대중에게 경고하고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You particularly wanted to talk about whether there would be a threat to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I can't see that happening. There would be such an outcry if they were to try and limit what we could print or broadcast. I mean, when Argentina attempted to take over the Falkland Islands, and we sent a task force there, which was back in the 1980s, there was no suggestion then that the press would be limited in what they could write or publish. 이 때문에 언론계를 중심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행 개헌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언론 자유인데 이것을 법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거는 악용 소지도 너무 크고, 그다음에 미국 수정헌법 1조처럼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어떤 법률도 정하지 못하도록 한 그런 다른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헌법과 개헌법에 좀 악용 소지를 이참에 한번 좀 손질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작 우리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언론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구나. 특히 개헌법 관련해서는 개헌 당국의 의도대로 잘못하면 흘러 들어갈 수 있었겠구나 싶습니다. 개헌법 관련해서도 수정 내지 삭제, 개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론 자유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거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을 개헌 관련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법성을 모순되는 거지만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계엄령에 있는 보도검열 관련한 언론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개헌법. 12.3 내란 이후 국회에는 개헌법 개정안이 37개 발의됐지만 계엄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없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이젠 국회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